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누구보다 가까웠던 친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바뀌고 그 충격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내 이름을 빼앗기고 모든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까지 그 끝없는 미로를 헤매던 시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이고 그 믿음이 부서질 때 남는 상처가 어떤 것인지 오늘의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지훈을 처음 만난 건 대학 새내기 시절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말수가 적으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고 시험 기간이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졸업여행도 함께 다녀오며 우정이 쌓여갔습니다. 사회에 나가고 나서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각자의 삶이 바쁘고 지칠 때마다 짧은 안부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가족도 알고 지내는 사이 서로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갈 만큼 가까웠던 친구. 나는 그가 내 인생에서 사라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던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며칠쯤 잠수 타는 건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편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는 며칠만 연락하지 말아줘. 미안. 곧 돌아올게. 딱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연락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해도 항상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다니던 카페, 자주 만나던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께도 연락해봤지만 누구도 그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SNS는 한동안 멈춰 있었고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며칠, 일주일, 그리고 한 달까지도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로 바쁘거나 여행이라도 간 거겠지. 일부러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카드사에서 내 이름으로 개설된 신용카드에 대해 사용 내역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건 분명 내가 개설하지 않은 카드였고 결제 내역 역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되었다는 문자, 내가 하지 않은 온라인 결제 알림, 내가 개통하지 않은 휴대폰 번호가 내 정보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게 점점 더 불길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가 다가와 슬쩍 물었습니다. 너 투자 받는다고 해서 자료 보내줬다며? 네 친구가 대신 연락했다던데 진행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어떤 투자도 자료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내 이름을 팔아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점점 나는 불안에 시달렸고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을 3번, 4번씩 확인하며 밤새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내 현관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다 쓰다만 충전기,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손때 묻은 지하철 토큰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나와 지훈,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낯선 듯 또 어딘가 익숙한 그 표정이 묘하게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점점 더 많은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던 걸까? 그동안 그 친구와의 우정이 진짜 내 편안함과 신뢰에서 비롯된 게 맞았을까? 그러다 문득 예전에 지훈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추는 게 있어. 넌 너무 다 믿는 편이야.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안과 의심,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행의 기운이 내 삶을 조용히 덮쳐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지훈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SNS, 과거 메신저 기록,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그가 아르바이트했던 카페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희미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책상이 누군가 다녀간 듯 어질러져 있었고 가끔씩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협박성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괜히 뒤져봤다간 너도 다칠 수 있어.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내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 때 나는 우연히 지훈의 SNS 게시글 중 오래된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 돈 언제 줄 거야? 모르는 이름이 남긴 메시지, 그리고 그 아래엔 또 다른 사람의 절박한 항의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중 한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나요? 얼마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사람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피해자 모임 있어. 나도 아직도 돈 못 돌려받았어. 다들 너무 힘들어해. 그제야 나는 이 모든 일이 내 작은 세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우정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내 일상은 더욱 불안해지고 회사에서는 내 책상에 누군가 몰래 다녀간 흔적이 보였고 우편함에는 낯선 광고 전단지에 섞여 이상한 쪽지가 꽂혀 있기도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건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어느 밤에는 집 앞에 서성이는 낯선 차의 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 내 삶, 내 신뢰가 무너지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내게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미 여러 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문자, 통장 거래 내역, SNS 기록, 내가 모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무뚝뚝한 얼굴로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대부분 친구 사이에 신고를 꺼리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 길고 긴 터널을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또 한 번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지만 불안과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평소보다 예민하게 문틈의 소리, 현관 손잡이의 방향, 사소한 생활의 변화를 의식하게 되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낯선 시선조차 의미 없이 넘기지 못했고 밤이 깊어지면 혼자 집안 불을 켠 채 창문을 여러 번 확인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누군가 내 일상을 엿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삶이 누군가에게 조용히 잠식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훈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언제나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다. 회사에서도 점차 분위기가 달라졌다. 동료들은 은근슬쩍 나를 피하거나 내가 없는 사이 작은 소리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한 동료가 다가와 슬쩍 물었다.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이미 내 주변에서는 작은 소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가 뭔가에 휘말렸다는 이야기, 투자나 금전 문제에 연루됐다는 뜬 소문까지 돌았다. 누군가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혹시 내 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일부러 내 곁을 피하는 듯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쌓인 고지서와 낯선 이름으로 온 우편물, 모르는 번호로 온 대출 연체 통지서, 어느 날은 다시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쪽지까지 들어있었다. 내 이름,
내 정보, 내 삶의 구석구석이 조금씩 낯선 손길에 침범당하는 것만 같았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다. 부모님에게는 딸이 아들이 금전사고에 휘말렸다는 이상한 소문이 전해졌고 나는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럴수록 지훈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어째서 내 곁이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지훈이 남겼던 자취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가 사라지기 전 자주 찾던 카페에 들러 물어봤다. 주인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요즘은 본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나는 그가 남긴 SNS 기록, 메신저 대화, 옛날 사진까지 하나하나 다시 뒤져봤다. 그중 오래전에 찍었던 여행 사진 속 배경을 확대해 보다가 낯선 여성이 지훈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내가 현관 앞에서 받은 사진 속 그 여자와 닮아 있었다. 그제야 나는 지훈이 내게 결코 다 털어놓지 않았던 또 다른 삶, 또 다른 인간관계가 있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나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지고 또 뒤졌다.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검색했고 마침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훈의 이름과 신상을 언급하는 게시글을 찾았다. 글쓴이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쪽지를 보냈다. 곧 답장이 왔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네가 처음이 아니야.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으니 같이 하자. 나는 그들과 연락을 시작했다. 그중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이도 있었고 몇몇은 아예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을 빌려주거나 대신 거래를 부탁받았고 그 뒤로 점점 액수가 커졌다. 지훈은 모두에게 다정하고 신뢰를 주는 말투로 다가갔고 각자에게 비밀을 공유하며 가까워지는 척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 믿었지만 알고 보니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지훈의 흔적을 따라 헤매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 상처가 결코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란 걸 알았다. 즈음 집 앞에 주차된 낯선 차를 여러 번 목격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차는 점점 더 자주 내 집 근처를 서성였다. 어느 날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멈춰서 나는 문틈 사이로 복도를 살폈다. 낯선 남자가 잠시 내 현관 앞에 서 있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마라. 경찰에 넘기면 다친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저 단순한 농담이길 바랐지만 내 불안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쯤에서 멈출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집요하게 지훈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사연과 변명으로 돈을 빌렸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에 투자한다며 어떤 이에게는 가족의 병원비가 급하다며 접근했다. 내가 받은 메시지와 피해자들이 공유한 메시지는 어투도 단어도 심지어 맞춤법까지 놀랄 만큼 비슷했다. 나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를 만났을 때 그는 지훈의 이름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 최근에만 해도 비슷한 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미 신분을 세탁해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형사는 내게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이 지훈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지만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내 이름을,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되찾고 싶었다. 피해자 모임에 함께하게 된 뒤로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매일같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모두가 분노와 억울함,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나는 내 통장 내역, 문자, 지훈과 나눈 메시지, 그가 내게 남긴 소포까지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공유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자신만의 자료를 내놓았다. 각자의 사연과 증거가 하나둘 모이면서 우리는 지훈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얻었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침범했는지 조금씩 퍼즐을 맞춰 나갔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지훈이 이전에도 신분을 바꿔가며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반복해 왔다고 했다. 그는 다른 이름으로 통장과 신분증을 만들고 잠적과 재등장을 반복하는 수법에 익숙했다. 우리가 공유한 자료와 증언만으로도 이미 피해자가 10명을 넘겼다. 그 가운데는 가족까지 속았던 사람도, 오랜 연인에게까지 피해가 번진 사람도 있었다. 지훈은 모두에게 다정하고 특별한 존재인 척 다가가 마음을 열고 약점을 드러내면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믿었던 것과 내 감정이 얼마나 조심성 없이 흔들렸는지 새삼 깨달았다. 경찰은 우리가 모은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뒤 수사관이 연락을 해왔다. 지훈이 최근 지방 소도시의 모텔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CCTV와 카드 내역,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그를 추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날 피해자 채팅방에는 안도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드디어 잡혔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끝을 봤다. 나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정말 끝난 걸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지훈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는 않았다. 그는 내게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존재로 남아 있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나는 그를 마주할지 고민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꼭 묻고 싶은 것도 있었다. 결국 나는 조사 마지막 날 용기를 내어 지훈이 있는 곳으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본 지훈은 그저 지친 눈빛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익숙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이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너한테만은 정말. 나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한 채 그를 바라봤다. 왜 그랬어? 진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후회한다. 근데 이미 늦었잖아.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나눴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길 바라는 마음이 스쳤다. 그는 내 질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뒤돌아 나왔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고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동안의 의심, 배신, 분노, 슬픔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며칠 뒤 경찰은 지훈이 저지른 범행의 전모를 알려주었다. 수십 명의 피해자, 수억 원의 피해, 위조 신분증과 가짜 통장, 허위 투자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였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고 그의 손길은 예상보다 더 멀리까지 뻗어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들은 모두 법정에 모여 증언했다. 나는 앞자리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지훈은 한 번도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말에 피해자 중 몇몇은 울었고 누군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비로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단체방에는 조용한 위로와 안부 인사가 오갔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처를 견뎌냈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내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허탈했고 밤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울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반드시 끝까지 가보리라 다짐했다.
내 이름과 내 인생, 내 신뢰를 다시 내 손으로 지켜내기 위해 지훈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이송된 후 내 삶은 조용히 정리되어 가는 듯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각자 흩어졌고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려 애썼다. 나는 회사로 돌아갔지만 예전만큼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다. 동료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고 누군가 다가와 괜찮냐 하고 묻는다면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지훈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거리, 함께 걷던 골목, 둘이 즐겨 찾던 분식집 근처를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도 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게 너무 무거운 기억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나는 내 안에 상처와 진심으로 마주하려고 했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지훈과의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보았다. 그때 그 미소와 내가 믿었던 말들과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보냈던 쪽지가 다시 떠올랐다. 언젠가 꼭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다. 나는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 역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고 어떤 이는 오랜 꿈을 좇아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상처가 모두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 역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지훈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다. 이제야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하다. 언젠가 내 죄를 모두 갚고 당당하게 네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그는 이미 내 인생에서 아주 먼 사람이었지만 그 한 줄의 진심만큼은 내 상처의 작은 위로처럼 남았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은 도전을 시작했다. 낯선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만 하진 않았다. 상처도 내 삶의 일부임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내가 분명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음을 믿게 되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예전과 똑같이 생긴 폴라로이드 사진을 발견했다. 잠시 멈춰서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다시 찾아왔다는 게 문득 고맙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모든 걸 쉽게 믿지는 않겠지만 또다시 완전히 닫아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일, 다시 사랑하고 웃는 일, 그리고 내 삶을 조금씩 더 빛나게 만드는 일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보이기로 했다. 이제 지훈의 이름을 들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저 내 인생의 한 챕터,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다. 나는 이 상처를 끌어안고 앞으로도 계속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언젠가 반드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임을 믿으면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겪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슬픔이자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부서지는 아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